근데 일본에서는 유격수 수비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네. 시즌 초반에 벌써 그 실책을 네. 10개 넘게 하기도 했었고. 이종범 선수가 진짜 일본 대신 미국 갔으면 어땠을까? 사실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이종범? 이종범이죠. 이종범 선수. 이종범을 꼽아봐야 되겠죠? 사실 이종범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동안 없었던 야구를 해버렸으니까 김재박 시대 이전의 야구와 김재박 시대의 야구가 이제 달라졌듯이 이종범이 나타나기 전에 유격수 야구와 이종범의 또 야구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유격수로서의 수비, 강한 어깨, 폭발력, 스피드 누구도 잡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빠른 발로 잡아서 강한 어깨로 1루까지 송구를 해서 잡아내는 이종범의 등장에는 우리가 깜짝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충격이었죠. 또 거기에 이종범은 분명히 수비를 하고 있는데도 네. 공격수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위압감이 정말 대단했던. 그때는 이종범은 정말 모든 팀의 공공의 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원조 악마 네. 뭐 이런 느낌을 좀 줬던 선수고. 이래서 딩동댕 하면 그냥 선두 타자 홈런이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벌써. 가장 큰 임팩트는 유격수가 이렇게 화려한 포지션이구나 그렇죠. 라는 걸 보여준. 그때는 흙바닥이었잖아. 그렇죠. 먼지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진짜, 네. 슬라이딩을 하고 공을 던지는 장면들을 보면 와 역시 유격수가 가장 뽕빨라는 포지션이구나. 맞습니다. 이런 거를 잘 보여준. 진짜 수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수비 범위가 아니었구나. 사실은 더 큰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거였구나라는 그렇죠. 걸 좀 가르쳐 줬고. 공격 주루 뭐 어디 하나 빠질 건 네. 없겠지만 유격수 수비만 보더라도 이종범 선수는 그래 유격수는 이렇게 화려한 포지션이야 라는 그렇죠. 거를 그냥 정말 눈과 가슴에 새겨준 선수잖아요. 이종범 하면 정말 짐승 한 마리가 그라운드에 난입해서 휘젓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주루도 그렇고 뭔가 그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경기의 패러다임과는 완전 다른 경기를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런 선수가 없었죠. 그리고 선수 한 명이 얼마만큼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네. 그냥 막연하게도 이렇게 느끼는데 숫자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WAR 같은 네. 수치가 또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시즌을 보면 압도적이에요. 이종범은 수비도 잘했지. 타격도 좋지. 도루도 엄청나게 했지. 그 센세이션은 비견할 만한 선수가 없죠. 지금도 그러니까 스태티즈 기준으로 WAR 야수 1위가 이종범일 겁니다. 그리고 1위에서 5위까지 아마 4자리를 이종범 선수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독보적인 활약을 했죠. 이종범 선수는 그래서 뭐 역대 최고 유격수로 보기에도 이제 딱히 무리가 없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유격수로 많이 안 뛰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한 명의 선수가 한 경기를 지배한다라는 게 투수에겐 사실 좀 그런 경기가 있을 수 있죠. 최동원 선수가 경기를 지배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데 야수 한 명이 한 경기를 한 시즌을 지배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여준 거는 이종범이 최초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재박 선수도 그런 거에 가까운 걸 보여주긴 했지만 이종범만큼 경기를 막 쥐고 흔드는 그런 에너지 넘치는 모습 이거는 좀 대단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김재박 선수가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플러스 알파가 여긴 확실히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종범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종범 선수가 원래 왼손잡이인데 글러브가 요 왼손잡이용이 없어서 그냥 끼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동네에 누가 왼손잡이 글러브가 있었으면 유격수 이종범은 우리는 못 보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외야수 이종범. 그렇죠. 외야 이종범. 혹은 좌투수? 좌투수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와, 그래서 그 방망이도 너무 아깝다. 진짜. 어쨌거나 유격수라는 것의 어떤 패러다임, 정의를 바꿔준 선수. 네. 그리고 역시 야구는 이종범이라는 말을 그렇죠. 그 문장이 성립되게 만들어준 선수이고. 이종범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짐승이 한 마리 왔구나. 이게 뭘까 도대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이종범에 대해서는. 1번 타자로 나와서 경기 개시음이 끝나기 전에 홈런 치고 들어오고 있고 도루를 그냥 나가면 3루까지 무조건 가고 그게 귀찮았는지 2루타 치고 그게 귀찮아지 그냥 홈런 쳐버리고 거기에다 그 수비 범위는 역대 가장 넓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수비의 범위와 그 어깨를 약간 과시하는 듯한 그 플레이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이종범 이 사람은 그냥 본인이 다 가지고 태어난 운동 능력이 좀
미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종범의 진짜 매력은 이 선수가 신인 때나 2년차 때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선수가 그라운드를 막 헤집고 다닐 때에 그 신선하고 막 짜릿한 느낌. 많은 사람들이 김재박 선수를 알게 된 건 프로에 들어온 이후니까 상당히 원숙한 김재박을 본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이종범 선수가 대학생 때 뛰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네. 고려대와 건국대가 춘계연맹전인가 결승전 붙었는데 고려대 선발 투수 이상훈을 상대로 초구 홈런을 흘리는 이상훈 선수가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기억하시겠죠? 그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이종범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야구 팬들은 그 이름은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플레이하는 모습은 프로에 네. 들어와서 봤는데 야 이거는 당혹스러움. 뭔가 놀라움이나 대견함 뭐 이런 걸 넘어서 당혹스러움을 안겨준 선수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종범이 나오면 그냥 겁이 났어요. 패태 팬들은 항상 또 기대감에 가득 찼고 뭐 그렇게 했겠지만 어떤 퍼포먼스를 펼칠지 모르고 또 주자로 나갔을 때는 또 한 시즌 84도루를 했잖아요. 그리고 유격수 수비로서도 정말 저런 이 스피드와 어깨를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활약을 펼쳤는데 다만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유격수로서 일본 진출 전까지 5년간만 활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 4, 5, 6, 7 네. 5년의 활약을 했던 선수가 이 유격수 계보를 이제 이게 논쟁을 해야 되고 또 이종범이 그 이후에는 외야수로 활약한 그렇죠. 시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외야수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제 기억에는 이종범은 유격수다. 네. 그리고 그 임팩트는 5년간의 임팩트는 다른 선수의 한 20년의 임팩트를 능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때 93년부터 97년까지 5년에 그걸로 그냥 저는 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야구 기록에서 그 이종범이 유격수를 몇 경기를 뛰었냐 이게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네.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KBO의 야구 기록 대백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찾아봤었는데 549경기가 유격수로 뛴 네, 경기였거든요. 549경. 다시 2001년도 기아로 와서는 유격수로는 3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복귀 시즌에는 3루수를 좀 많이 뛰었고 네. 그다음부터는 주로 외야수로 뛰었죠. 이게 계보가 아니라 역대 최고 유격수다라고 하면 딱 하나 이 부분이 이제 걸립니다. 네. 유격수로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어찌 보면 그때 당시 해태 타이거즈의 건빨 유니폼에 대한 기억을 자기 본인의 눈으로 아날로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김도영이란 이 슈퍼스타가 유격수를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데에는 아마 당시 이종범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뭐 일부의 이유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이종범 선수가 얼마나 이제 경기에 대한 지배력, 에너지가 넘쳤냐면은 해태 타이거즈라는 팀은 여긴 서로 자기가 빛나려고 막 난리를 치는 그 선수 정말 기라성 같은 팀이었거든요. 김봉현, 뭐 김성한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제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준환 선수가 87년에 한국 시리즈 MVP가 됐거든요. 근데 그해 아마 타율이 일할 때였을 거예요. 정규 시즌에. 그때 사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실에서 병간하면서 병실에서 야구장 출근하고 이럴 상황이어서 성적이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한국 시리즈 딱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올해 이룬 게 하나도 없고 한국 시리즈 MVP라도 하나 먹어야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달려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암만 우승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면 너무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팀에서 그걸 뚫고 나와서 경기 하나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구나. 3점 차로 지던 경기 9회 말 투아웃에 이종범이 말로 홈런 쳐가지고 끝낸 경기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대단한 김응용 감독님도 야 이런 경기도 있다. 뭐 이러는 그러니까 김응용 감독도 질려버릴 정도로 경기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선수였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어지간해선 튀기 힘든 팀에서 튀어오른 정도의 발기. 이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40몇 년을 통틀어봐도 야수 중에서 이 정도로 경기를 지배했던 에너지 넘치는 선수는 이종범 말고는 김도영도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 그때 생각해 보면 물론 그때는 이제 기자를 할 때는 아니었지만 아침에 방위로 출근을 했다가 그렇죠. 퇴근하고 얼른 와서 네. 거의 몸풀 시간도 없이 들어와서 이런 선수자로 나와서 홈런 빵 치고 돌아오는. 참 그때 보면 시대가 참 재밌었던 것이 방위가 그 동네에서는 뛸 수 있다라는 걸 줬던 것도 가끔 휴가 줘서 그러니까 원정도 가고요. 지금 이게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원래 다 안 되는 거지만 그때는 이것이 통용됐던 시대. 네. 그리고 그 시대를 뛰면서 유격수란 무엇인가의 패러다임을 새로 제시한 선수. 그때 당시에 가을 야구만 되면은 결국엔 또 이종범한테 당하고 모든 그렇죠. 팀들이 이종범한테 당하는 겁니다. 선동열의 사실은 해태였잖아요. 그렇죠. 선동열 선수가 95년을 끝으로 이제 일본 진출을 하니까 이제 선동열이 없으니까 이제 해태 시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종범이 이제 이강철, 이종범 뭐 이런 선수들이 끌고 가서 96, 97년 우승을 해버렸으니까 네. 선동열 없이도 우승을 했다. 그건 누구 때문에 했느냐? 이종범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또 이종범마저도 없어졌는데 네. 여전히 해태달거지는 호령을 하고 있으니 그러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순철 해설위원 아드님 이성곤 네네. 결혼식에 제가 네. 이제 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전설의 타이거즈라는 이 화환이 와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무서운 겁니다. 진짜. 그때 기억이 막 나면서 와 했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장채근 선수부터 해서 뭐 김종국 이렇게 막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이구, 야, 그래서 제가 진짜, 야, 이 위압감은 아직도 다 머리가 살게 새셨는데도 대단하구나 했는데 그 엄청난 자리를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딱 등장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슈퍼스타구나. 네. 그 수많은 스타들 중에서도 우뚝 솟아있는 슈퍼스타가 이런 존재감이구나라고 좀 네. 느꼈고 우리가 유격수는 누구? 라고 네. 하지 않고 야구는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수였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정말 아쉬웠던 건 일본 진출 후에 이제 그 부상 이후로 네. 이제 송구라든가 여기서는 좀 어려움을 좀 겪게 됐고 그게 아니었더라면은 조금 더 오랫동안 유격수로서 우리가 이종범의 활약을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갔는데 또 일본 야구 스타일은 또 달라서 네. 이종범 선수의 유격수 수비에 대해서 저 유격수 안 된다는 이런 판단을 또 네. 내렸었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송구가 워낙 강한데 송구 일루수 쪽으로 공이 이제 올 때 예쁘게 그냥 직선으로 와야 송구가 좋은데 그 막 휘날리면서 날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변화구 지저분한 변화구처럼 막 들어오잖아요. 볼끝이 그렇죠.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은 막 그런 공이 막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부상도 있었고 여러 이유로 이제 외야수로 돌게 됐는데 이종범 선수가 수비수로서의 가치는 일단 빠른 발과 그리고 강한 어깨였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유격수 수비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네. 시즌 초반에 벌써 그 실책을 10개 넘게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일본 야구에서 보는 어떤 유격수의 기준과는 좀 차이가 있었죠. 이종범의 수비가. 그래서 아마 첫 해에 부상이 없었더라도 외야수로 전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어떤 기량만을 탓하기도 어려운 것이 그때 우리나라 그라운드 상태는 매우 안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갔는데 이종범 선수 뛰었을 때는 나고야 돔을 썼을 거예요. 네. 인조잔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타구가 빨라요. 인조잔디니까 빠른 것도 있지만은 일본 야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야구보다 타구가 빨랐거든요. 네. 이승엽 선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 야구, 일본 야구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타구가 빠르다. 타구 속도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리그 간 수준을 따질 때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는 그 볼의 스피드거든요. 네. 투수라면 이제 투구, 패스볼 얼마나 빨리 던지는가, 그리고 타구라면 타구가 얼마나 빠른가. 네. 아무래도 타격이 빠르게 공을 때릴수록 그 타구가 안타가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장타가 날 확률도 높아지고 그런 타구와 투구의 속도가 빠르면 이제 상위 리그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 야구가 우리보다 수준이 높았으니까 그 타구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고 네. 물론 시간이 더 있었다면은 적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던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뭐 이종범 선수가 남긴 업적 중에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게 하나가 이정우라고 생각해요. 아들 하나밖에 안 낳은 이종범이지만 그 하나가 정말 위대한 또 선수가 됐으니까. 만약에 그 이정우라는 그 어린 학생이 야구를 시작할 때 이 네. 선수가 나중에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에 내기를 걸어봐라 네. 라고 했을 때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까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실 저도 이정우 선수 어릴 때 무등 네네네. 야구장 이렇게 아빠 따라 와서 그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봤었거든요. 네. 애가 막 힘도 없어 보이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런데 그 광주구장에 이렇게 만나고 하면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구인 2세 슈퍼스타 2세들이 항상 아빠 때문에 빛을 못 보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친구도 아빠 나중에 이름 때문에 참 힘들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의 선수가 돼서 메이저리그에 저렇게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런 선수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아들이 야구한다는 얘기를 이제 이정우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김성환 감독님한테 얘기 그 당시에 들어보면은 이종범 아들 야구한다면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놈 제비보다 나서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때부터 기대를 갖고 봤는데 그때 제가 들으면서 든 생각은 야 쟤도 참 운이 없다. 아버지가 애지간해야 길을 펴지.
지가 암만 뭘 해도 아버지를 넘을 수가 없는데 야구 선수로서 너무 큰 벽을 안고 태어났다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버릴 줄은 몰랐죠. 넘어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막 시끌벅적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사실 이종범의 야구를 봤던 분들이라면 다 떠나서 이종범의 그 존재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정우 선수는 좀 영리하게 하는 게 한국에서 뛸 때 그 정도로 다리 빠른 선수인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가더니 정말 몸을 바쳐 뛰잖아요. 도루를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애초부터 메이저리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보여주고 몸 관리할 건 관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물론 이종범 선수의 조언을 받아서 그게 가능했던 걸 수 있는데 이종범 선수는 그런 거 아니죠. 사실 뭐 내일을 보지 않고 내일 생각 안 하고 오늘 다 불태워버리는 선수였기 때문에 팬들에게 주는 짜릿함만큼은 아버지가 여전히 두어수 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정우라는 선수가 생산해내는 뉴스나 벌고 있는 돈이나 네. 이런 영향력을 봤을 때 저는 이종범 선수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네. 자기도 어렸을 때 갔으면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도 저는 보면 운동 능력만큼은 네. 이종범이 훨씬 위다. 저는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대 같았으면 이종범 선수가 일본 진출할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 진출했었으면 어땠을까. 거기서 만약에 이종범 선수 활약을 했으면 오히려 더 크게 더 성장했을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하성 선수가 네. 메이저리그로 가서 그렇게 활약을 하고 일본 선수는 아무도 내야수가 성공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한국 선수가 하는 걸 보면 이종범 선수가 진짜 일본 대신 미국 갔으면 어땠을까. 네. 사실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맞는 말씀이신 게 요 근래는 조금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일본 야구가 굉장히 정형화돼 있었고 네, 네. 또 일본 야구는 감독이 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은 그의 아들들일 뿐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세팅해 놓은 모든 것들을 선수들은 충실히 수행한다. 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종범처럼 뭐 김웅용 감독님이 네. 네 마음대로 놀아봐라. 그렇죠. 너 1번 타자에 너는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되니까. 네. 뭐 이렇게 마음대로 놀던 선수가 그런 약간 정형화된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진짜 그 남미 선수들이나 또 미국 선수들이랑 그렇죠. 경쟁을 했다면 더 신나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본에서는 이종범 선수가 유격수 틀에서 벗어나는 수비를 한다는 그런 지적을 또 네. 받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형화된 일본의 유격수 마스이 가조, 네. 니시오카 수요시 최고의 이 유격수들이 메이저리그 가서 다 실패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수비 안 된다. 그런데 김하성 선수의 수비가 되고 그런 걸 보면 이종범의 수비가 오히려 미국에서 더 빛을 발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 좀 야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저돌적이고 와일드하고 빠른 메이저리 선수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선수들을 네. 상대를 또 해야 되니까.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유격수 특히 내야수라면은 자 잔발로 가서 엉덩이를 낮추고 잡을 몸 중심에서 네. 항상 받고. 몸 준비도 잡고 그다음에 모았다가 다시 뭐 이걸 만들고 던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들 보면 다 뛰어가면서 잡고 그냥 대충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빨리 죽일 수 있다. 김하성 선수가 처음에 갔을 때 왜 그렇게 수비하냐고. 가서 부딪히면서 잡으라고. 네. 이걸 연습을 했잖아요. 항상 앉듯이 모시듯이 잡아야 되는 그 유격수 수비가 가서 부딪히면서 잡아야 빨리 송구를 할 수 네. 있다는 그런 완전 틀이 바뀐 거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일본하고는 좀 다른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이종범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여기 다음에 너무 논쟁거리가 많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네. 자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다음을? 그 미안한 분을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국가대표 감독. 정말 이분은 네. 자기 앞 세대에는 김재박이 있었고 활개를 좀 펴려고 했더니 동시대에는 이종범이 있고 이종범이 일본에 가서야 드디어 이제 골든글러브의 명함도 한번 꺼내보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바로 유지현이라는 그렇죠. 분입니다. 유지현 선수는 보면 야구가 재밌었어요. 네. 뭐 예쁘게 하고 나가면 도루하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안타 치고 네. 정말 끈질기게 방망이 막 짧게 짜고 네. 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없었으면 유격수 계보에 이 선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맞습니다. 유중률 다음에는 네. 유지현이다. 그 정도로 빠른 발에 공을 빼서 던지는 그 동작은 네. 사실 타의 추종을 불허했잖아요. 그때 1994년에 1차 지명을 할 때 네. 오비베어스는 유택견, 네. LG 트윈스는 유지현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지현 선수가 대학교 때 좀 팔꿈치가 좀 안 좋고 막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비 같은 경우는
왼손도 필요했고 그때는 왼손 스트레스가 굉장히 네. 많았던 몹이었잖아요. 강속구를 던지는 파이어볼로 나타나니까 이제 유택현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LG도 사실은 유택현 이야기가 많이 나왔대요. 네. 이광 감독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주도에 가서 네. 옛날 이야기들 뭐 좀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광환 감독께서 유지현을 찍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아마추어 야구를 막 스카우트들만큼 보지는 못했잖아요. 네, 네. 근데 충암고 3학년 다닐 때 국가대표에 이미 뽑혔던 선수고 성인 대표에 뽑혔던 선수고 대학에서 계속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고 이종범이 사실은 유격수 쓰고 유지현이 이루수로 갔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유지현은 좀 불운했던 케이스죠. 네. 이종범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가서도 항상 이루수로서 키스톤 콤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동대문에 가서 한번 봤대요. 근데 네. 공을 받아서 빼는 동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더라. 어깨가 이종범보다는 못하지만 저런 수비수는 우리가 뽑아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광 감독이 뽑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유지현 하면은 그 신인 3인방의 또 네. 수장으로서 그렇죠. 항상 1번 타자 나와가지고 어차피 초구 안 칠 거면서 아깝다고 막 어차피 안 칠 거 다 아는데 공 밑에까지 들어갈 네. 때까지 보잖아요. 보면서 아깝다고 하고 그 또 꾀돌이라는 별명답게 그렇죠, 정말 그렇죠. 여러 가지 플레이도 보면 참 잔망스러운데 잘도 하고 이런 느낌이었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종범의 어깨가 사실 너무 규격 이외로 네. 너무 좋아서 그렇지 본인의 어떤 어깨가 살짝 이럴 수 있다는 부분은 잔발과 여러 가지 스텝들로 다 또 커버를 했던 그런 선수인데 왜 하늘은 유지현을 낳고 또 이종범을 낳아서 아 참 네. 억울하기도 할 만한 분인데 이분이 이 5명의 계보에도 또 안타깝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넣고 싶은데 네. 동시대에 또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네. 이종범 선수가 97년 이제 일본 진출을 하고 나서 98년, 99년 유격수 마침내 이제 골든글로 네. 받게 된 거죠. 이종범 선수가 이제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래서 좋은 기억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보에 5명만 넣기에는 네. 조금 아쉬워. 한 10명을 넣는다면 당연히 네, 들어가겠는데. 당연합니다. 아쉽고 죄송합니다. 자, 저도 저 사실은 제 이제 동갑이기도 하고 네네.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낸 사이이긴 하지만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널리즘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유지현 선수가 아쉽게 이 5명의 계보에서는 탈락을 했는데. 유격수는 김재박인데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했는데 유중일이라는 선수가 받았어요. 박지만 선수가 고졸로 입단했을 때 당시 주전을 노리던 한 선배가 네. 얼마 뒤에 아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과장을 거쳐서 대리 과장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LG 트윈스 감독을 감독을 하고 하고 계시죠. 계신데